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이준석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이 이준석 문제가 이제는 보수판 전체를 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 판을 짜게 될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물론 이준석 하나뿐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저 윤석열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 여당 하나, 야당 하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야권 후보 전체 이 지지율과 여권 후보 전체 지지율을 합쳐보면은 여권 후보가 한 7, 8% 앞서 있어요. 이낙연, 이재명 이쪽이 앞서 있고요.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이 인민당이 지금 뭐 약간 앞섰다가 지금 이제 또 7, 8%또 떨어졌죠. 저 문재인 당에 비해서 지금 이 인민당이 이제 이준석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1대1 대결에서 7, 8%가 떨어지는데 세력 대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저긴 아직까지도 정의당이 있고 저 열린민주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었을 때 야권이 10% 이상 이기지 못하면은 저긴 지는 거예요. 유성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이가 이 공직부터 지방 조직 다 장악해놨죠. 도저히 지금 문재인 쪽을 대선에서 정면 승부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이기는 것처럼 지금 이 사기를 치는 거죠. 보수 유튜버들이. 그럼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판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 이길 수 있다고 사기를 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윤석열과 이준석이에요. 이 둘이 하도 입을 나불나불 되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과 윤석열이가 막 당권 싸움을 하고 막 완전히 이 보수 국민들을 개돼지화로 시켜서 지금 최면을 걸어서 지금 웬만한 보수 유튜버 보세요. 내년 대선 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것처럼 다 얘기해요. 그럼 지난 총선 때 안 그랬나? 지난 총선 때 모든 언론 조사기관이 전부 다 문재인 당이 압승한다 그랬는데 보수파리 유튜버 몇몇 개, 저 가세현 등 몇몇 개만 인민당이 이긴다 그랬다가 참패하니까 부정선거로 또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부정선거 사기치는 거와 거의 유사하게 이준석, 윤석열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둘의 거품이 빠져버리면은 이 둘의 거품이 지금 순식간에 빠지고 있어요. 순식간에. 제가 볼 때 오늘만 해도 진짜 거의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 둘의 거품이 쫙 빠지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인민당에. 저 최지영이죠. 저거는 윤석열만큼의 쇼도 못하는 쇼를 하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그 정도 쇼 능력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거 하나 덩그라니 남아있고 결국 또 그냥 유승민, 홍준표예요. 보수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뼈대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럴 바에야 최대한 윤석열, 이준석 거품을 빨리 터트려가지고 아마 이준석, 윤석열 거품이 터지면은 보수파리들은 전부 다 부정선거로 넘어갈 겁니다. 네, 그나마 부정선거가 오랫동안 사기쳐서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건 뭐 예를 들면 다음 대선은 또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정선거로 졌다 그래가지고 또 해먹고 거의 내가 볼 때 이제 이준석, 이 윤석열 무너지면요 최지영이 웃기는 소리고요. 최지영에 서 있던 자들도 다 싸그리 다 부정선거로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벽이 지금 몇 개가 생긴 건데 이준석,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까지 사기꾼까지 무너뜨려야지만 새 판이 나올 수 있고 그 새 판에서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시간상 생각보다 쉽진 않죠. 시간상. 그런 방법은 최대한 빨리 무너뜨려야지 이준석, 윤석열을. 그리고 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아마 이준석과 이 부정선거 사기꾼들이 한 따까리 붙게 되면은 완전히 그럼 이제 이 보수는 원래 문재인과 김정은이 공언한 대로 불타는 거죠. 보수는 그냥 딱 다 죽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다 죽어버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새 판 짜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밖에도 안 나가고 이준석의 이 망언들을 제가 아주 즐겁게 보고 있는데, 야, 정말 빨리 무너지겠다. 제가 이준석이랑 뭐 한 만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준석하고 작년 12월에 부정선거 문제로 만났어요. 뭐 저는 부정선거 문제로 만났다 생각하는데 뭐 본인은 뭐 때문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불러서 갔는데 그때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신 그 비대위 할 때 26살 때인데 그때는 진짜 내가 보는 위험할 정도로 실수가 많았는데 뭐 요즘에는 잘하는 것 같더라. 그때 제가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또 비대위원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비대위원 한 번만 더 하면은 어 직업이 비대위원 소리 듣는다. 그래서 당대표 출마하겠다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준석이 당대표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막 이 정도 스케일을 쌓았으면은 당대표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질러보고 이제 어 정치인 개인 이준석의 브랜드를 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이준석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리를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다. 음,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을 받는 것보다는 자리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부터 돈 받고 다니는 애들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돈 받고 다니는 애들은 그 전경련에 줄 서 있는 애들이 많이 보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리인데 그 자리를 줘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이준석 본인 포함해서. 과연 자리를 갖고 이 배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정치권은 아니지만은 이 언론계에 있는 자리 갖고 저도 그렇고 저희 뭐 밑에 뭐 후배들도 한번 경험 쌓게 해봤는데, 뭐 그런 대로 뭐 괜찮았다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약간 특수한 경우에 그거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 대중문화나 뉴미디어의 이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이제 훈련이 쌓아져 있어야 되는데, 미디어치 편집장들은 다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그거 가서 예를 들면 KBS 시청자위원 같은 경우 황희연 대표나 그 전에 했던 이문원 편집장 전부 다 시청자위원 했거든요. 저도 했었고 다 그 파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문화하고 뉴미디어만. 그래서 KBS 내에서 시청자위원회 이 권한은 요 비대위원인가 뭐 비슷한데 자기 전문 분야를 갖고 있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야를 없이 그냥 가서 아무 자리나 맡아버리는 이 정치권에서의 자리가 과연 젊은 애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해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은 저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이고 그 당시도 부정적이었는데, 이준석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경험이 있어야죠. 뭐 정치권에서 자리 찾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준석처럼 그래도 20대부터 30대까지 꽤 많은 정치권의 자리들을 받아가면서 당대표를 그것도 당선이 됐어요. 물론 조중동이 엄청 밀었기 때문에 거의 뭐 불법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선출직 당대표가 돼도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애 망치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 비대위원 앉힌 다음에 나중에 엄청 후회했다는 거랑 똑같이 완전히 애를 끝장을 내네. 그게 입증이 되는 사례죠, 이번에 이준석 사례가. 지금 이 몇 곳에다 그런 싸움을 거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이 딱 하나, 문재인 쪽만 제외하고는 온갖 사방팔방에다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원래 싸움을 걸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원래. 그럼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내가 당대표인데 더군다나 나는 이 조중동만 빼면 자기는 조중동 힘이라 생각 안 하겠지. 객관적으로 조중동의 힘인데 조중동을 빼고 생각하면은 젊은 층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아서 대역전승을 펼친 정말 보수의 노무현 막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정신 상태가 지금?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조중동의 힘이구나. 이렇게 딱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웬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존 F 케네디나 막 뭐 이수준으로 지금 가 있는 거야, 지금 머리가.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대권주자들 내 밑에 다 꿇어. 내가 찍어준 놈만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다음번엔 이미 차기 대통령 예약돼 있다. 막 그냥 꿈나라를 걷고 있는 거야 지금 하루 종일 이 상태에서. 그것도 요 주변에 가 있는 여의도 놈들 또 어떻겠어요. 또 온갖 가머니설 아첨할 거 아닙니까? 헷가락 해버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몇 마디 하면은 쫙 엎드리고 들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제3자가 볼 땐 저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윤석이. 윤석이 확 질러? 네가 뭔데? 안 들어요. 지금 그거 얘기 안 듣고 있는 애들 누구냐? 윤석열 쪽, 안철수 쪽, 뭐 이런 데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윤석이 열받는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이것들이 뭐야? 어? 너 죽어볼래? 해가지고 남는 건 시간이라고 그냥 페북에다가 그냥 수시로 쳐내는 거예요. 페북에다가 지금 수시로. 이런 증세를 보였던 자가 누가 있었냐면은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지금 본인이 노무현을 제일 존경한다면서. 똑같아요, 지금 노무현의 상태가. 노무현이 대통령 됐어. 노무현이 이제 늘 비주류 정치를 하다가 비주류라 그래봐야 어차피 이준석보다는 정말 주류였죠. 이준석보다는 그래도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든지 청문회 스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 당시 민주당 부총재까지 했었고 뭐 경력으로 볼 때 이준석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노무현 본인이 볼 때는 늘 비주류로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딱 되면은 노무현 씨도 어마어마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건 김대중 씨도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대중 씨가 봤던 대통령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모든 국민과 언론이 다 박정희 대통령 모시듯이 나는 해주겠지. 근데 이미 그거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기고 김대중 때는 아니 본인 말대로 자유와 민주화가 된 상태인데 이제 그런 식의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대중 같은 경우도 끓고 하다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이도 먹었고 뭐 몇 번 감옥도 끌려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견딘 거죠. 근데 노무현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도 대통령인데 왜 나를 대통령 인정 안 해? 너희 조중동 그리고 너희 기득권 세력들 이 삼성 세력들 너희들 강남 세력들 너희들 뭔데 왜 날 대통령 인정 안 해? 내가 상고 출신이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실제로 노무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대통령 되고 1년 뒤에 탄핵되기 직전에 마이크 잡고 너희들 나를 대통령 인정하지 않지 않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처럼 취급하지 않냐? 막 대놓고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근데 왜 국민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죠? 아니 노무현 찍은 사람 노무현 대통령 인정하라 이거야. 그럼 노무현 안 찍은 사람은 대통령 인정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이 마이크만 잡으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인정하기 싫으면 인정 안 하는 거지. 이제는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몇 번 겹치다 보니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까지 하다 보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인정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렇구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를 찍은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실망하면은 대통령 인정 안 하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행정만 잘하면 돼. 더 이상 이제 이 이른바 국민들이 이 너를 싫어한다 대통령을. 그러면 국가 지도자가 아닌 그냥 행정부 수반으로 대충대충 때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그럼 이준석이 뭐냐? 나는 이 조중동 일면에 나오는 정말 이 무시무시한 이 에너지를 가진 차세대 이미 대통령 깃발 꽂은 이준석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너희들 막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를 누가 인정해 주는데 당대표가 또 다른 당 사람들이 안철수 당 사람들이 본인을 왜 인정해야 되는데 같은 당에도 이준석 당대표 인정하는 사람 수두룩할걸요? 그럼 다른 당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고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당대표들 보세요. 이 당인 당대표들. 예를 들면 뭐 김무성이부터 해가지고 황우여, 홍준표, 황교안 뭐 당대표 대우받는 사람 있어요? 다 병신 취급 당했지 거의 다 당대표 해가지고. 왜 그러냐?
대통령은 그나마 5년 임기죠. 당대표 2년 임기인데 2년 임기를 채우지를 못해요. 당대표들은. 3분의 2 정도는 그냥 날라가요. 중간에. 그럼 당대표가 싫어. 그럼 당대표 에라이 안 만나면 돼. 2년 동안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즉 이준석이 보기 싫은 사람들 이준석이 안 만날 거야. 그러면 이준석이 안 만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총선이 지금 얼마 남았는데 총선이 3년 남았는데 이준석이가 공천권 갖고 있어요? 다음 지자체 선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지. 다음 대선 때 이준석이가 남아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진다고 본다고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이준석 아웃이죠 뭐. 그 이준석 앞에서 아첨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받아먹을 거 있는 사람만 깔딱깔딱 거리는 거지. 나머지는 대부분 뒤에 빠져가지고 저 인간 날라가면 하자 이제. 아니면 덜 받으면 야 그냥 날리자 안 되겠다. 내가 볼 때 오늘 이제 여의도에서 야 안 되겠다 이준석이 날리자 하는 얘기 꽤 많이 나올걸요. 오늘 하루 말 뱉어놓은 게 꽤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을 거야 아마. 설마 아무리 조중동 백이어도 이거 심하지 않냐 이거 아마 그런 얘기를 다 돌 겁니다. 자 지금 이 안철수와의 이 문제인데 이거밖에 없나 안철수가 자 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오후까지 안철수하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자 안철수한테 뭐 예스 오 무조건 답해라. 뭐 어제 설명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랬죠. 저 국민의힘 안철수 쪽 사람들 아마 일을 갈 거라고 이준석에 대해서. 그 중에 누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이 김윤이라고 튀어나왔어. 김윤이라고. 안철수당의 그 서울시당 위원장. 자 그래서 이준석에게 철부지 애송이로 보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준석을 겨냥해서 쓴 게 아니고 내가 기억하기에는 김윤 위원장이 이 정권 교체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준석 같은 철부지 애송이까지 정리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의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군지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며 그게 김윤이라는 거 아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본인 말대로 조직과 뭐 여기서 100대 1 차이 나는데 본인은 안철수만 상대하면 되지 왜 김윤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 쓴 글에 대해서 이걸 딱 잡아가지고 We salute the rank 놨던 와 진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와 아니 이게 뭐 미드에 나온 얘기라는데 나는 뭐 미드는 못 봤지만은 저는 미군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 이준석이 당대표가 아니라 철부지 애송이로 보이니까 정상적인 질문에 정상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나 대의나 국민들의 야권 통합에 대한 열망보다는 그냥 이준석이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남의 당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이준석 떨어뜨리려 하고 그랬나요? 안철수가 이준석 떨어뜨리려고 그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했었나 안철수가? 그냥 약간 과대망상 같고 지금도 철부지 애송이 소리 하고 있죠. 김윤 정도가 얘기한 걸 갖고 이렇게 싸워난다는 얘기는 국민의당 안철수의 당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이 국군이 걸린 정권 교체를 앞에 두고 제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장난질하는 철부지 애손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 본인을 또 이름 거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모른 체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들고 와서 또 싸움을 걸어버리면은 자 이것도 있어. 37살 당대표에게 저렇게 말하면 2030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것도 엄청난 망언이에요. 지금 이 두 개가 다 망언인데 아니 자기가 30대라 치자 이거야. 자기가 30대라 해가지고 내가 이준석은 잘못한다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30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본인이 무슨 30대 전체 투표를 해가지고 30대한테 대표가 됐어요? 그럼 저는 40대인데
누가 저를 40대라고 공격을 하면은 내가 40대의 뭐 대표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만한 과대망상. 어? 아니 본인 당대표의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윤 씨가. 발언 하나 하는, 행동 하나 하는 게 너무 무식하고 몰상식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 나 욕하는 놈들은 나 2030을 욕하는 거다? 어떻게 이런 말이, 옛날에 내가 진중권이하고 빼미 논쟁했을 때 내가 여성주의자의 특정인을 비판을 해. 그랬더니 진중권이가 이거는 여성 전체를 욕하는 거다. 그럼 미친 소리 돼가지고 저 사운드 있었는데, 이 발상이 똑같네, 진중권이하고. 이준석이 욕하는 게 2030 욕하는 거야? 합당해 되냐, 예스냐, 노냐는 왜 잘못, 아니지, 예스를 했지, 예스를 했는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갈까를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근데 그거를 너 예스, 노만 해. 이게 애라는 거야, 얘가, 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보는 애라는 거야, 이게. 합당하는 방식부터 해가지고, 기간, 뭐, 얼마나 많아야 논의할게. 근데 너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너 내 밑에 꿀을 거냐, 싸울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딱 애라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애송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We salute the rank that the man. 와, 난 정말, 이 기자들도 이걸 이런 식으로 인용하면 안 되는 게, 아니, 아니, 여의도 정치가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를 인정을 하나? 여의도에서? 내가 수갑 채워놓고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채웠다고 얘기를 떠들더니 법원이. 정치권에서 계급을 얘기를 한다? 법원이 신분차별을 얘기를 한다? 이거 둘 다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왜? 대한민국 계급사회 맞아요. 계급사회인데, 법원과 이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사기를 치는 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계급사회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 같은 국민. 그러니까 맨날 저 시장 바닥 가가지고 오뎅 처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정치인들이. 나도 너희들 같이 서민 음식 먹어요. 그 윤석열이 그거 다시는 뭐 오뎅 같은 거 처먹는 정치 안 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처먹고 있던데. 이 좌파적 시각에서 주로 이걸 레닌주의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왜냐면 레닌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로 엎어버리는 그 전술을 남았기 때문에, 레닌주의 이론에서 제도권 정치는 뭐냐, 제도권 법원은 뭐냐, 그거라니까요. 노동자 계급을 짓밟고 상류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마치 평등한 사회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자본주의에서의 정치와 법원이다.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지금 군대에 이 랭크란 단어가 나와. 랭크란 단어가. 여의도가 계급사회예요? 여의도에서 당대표가 그러면은 계급이 높고 이건 계급이 낮은 거고, 여의도 국회의원이 계급이 높고 보좌관이 계급이 낮아요? 그거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합니까? 여의도에서? 직책이 다르다 설명하지, 직책이 다르다고. 그래서 전당대회 안 해봤나? 전당대회 한 번도 안 해봤나? 아니, 해봤잖아. 전당대회 가보면요, 그 전당대회가 뭐냐? 당원대회가 아니에요. 당원대회는 전당원대회라 그러고요. 전당대회는 전국 대의원대회예요. 전국에 있는 대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투표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여당이면요, 장관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다 들어와요. 심지어 대통령도 들어와. 전당대회 때 옛날 같으면은. 그럼 이제 사회자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들어왔다? 아, 내가 대통령까지 못 봐가지고 그건 뺍시다. 내가 장관하고 그건 다 봤는데, 누구 장관이 들어왔어요? 전당대회에. 그럼 올라와서 할 말이 있어? 자, 누구누구 장관이 오셨습니다. 그따위로 얘기 안 합니다. 예도 전당대회 때. 누구누구 대의원님 오셨습니다. 합니다. 왜? 이 전당대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조리 되게 5천 명이 하니까 5천 명이 똑같이 평등한 대의원이라는 거를 사기를 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든 당대표든 장관이든
다 대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장관님, 국회의원님 소개 안 해요. 그게 이른바 여의도 정치라니까요. 당대표가 같은 대의원한테 전당대회 맞췄으면 똑같은 대의원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돌아다니면서 이 시장 바닥 가서 우리는 같은 국민, 우리는 같은 민중이에요. 이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여의도부터 계급사회 딱 따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이 서민들이 가서 표를 얻을 거예요. 여의도 자체를 계급으로 나눠놓고. 지난번 이 수갑 가지고 설쳤던 법원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말한 거. 계급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 그리고 이거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 미군에서는 경례하는 거 군복 입었을 때만 합니다. 한국군은 군복 벗어도 해요.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나 본데, 미군은 군복을 입었을 때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군복을 안 입었다 경례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군복 입었어, 저쪽 군복 안 입었어, 경례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군은 해. 그래서 우리 카투사 같은 경우가 이게 이 일병 막 이병 때 굉장히 이게 많이 끌려가는데, 그 문제로 한국군끼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사복 입고 왔다 갔고 하고 있는데, 미군 대령이 왔어. 한국군 1병이 왔어. 내가 2병인데. 대령한테 경례하면 안 되는데, 이 옆에 있는 한국군 1병한테 경례를 해야 돼. 사복 입고. 그러면 대령이 뛰어오죠. 너 왜 이따 경례하냐? 끌려가가지고 이게 심각하게 이제 막 취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이거는 이 한국군 문화다 그랬을 때 꽤 많이 우리가 이 논란이 됐어요. 너희는 미군에 파견 나왔는데 왜 경례 문화를 니네 거를 쓰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했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미군은 어쨌든 사복 입었을 때 경례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얘기는 뭐냐? 업무 수행 중일 때만 계급 관계지, 옷만 같이 벗어 던지는 순간에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반면 한국군은 잠옷을 입고 있든 잠옷이 아니라 뭐 체육복 입고 있든 뭘 입고 있든 경례 때려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은 김윤하고 이준석이랑 무슨 상황 관계인데, 둘이 무슨 작전 수행하는 거 있어요, 둘이서? 없잖아. 그러면 막 가는 거지. 김윤하고 이준석이는 얘를 잘못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미군은 얘를. 미군이 얼마나 거기서 철저하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